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네. 관교 인천의 관교 한신휴 플러스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거를 이제 분양 받으신 거예요? 네, 네. 제가 일반 분양 받았는데요. 네. 네, 너무 인천에 대해서 모르는 상황에서 아마 분양을 받은 것 같아요. 아, 그럼 여기 이제 분양 거주는 안 하셨고요? 네, 전세 주고 있습니다. 계속 전세만 주셨고. 네. 2009년에 입주를 한 거네요. 네, 네. 전세 줘서 지금 이제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 마음은 제가 너무 이게 상승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네. 팔고 싶은데 네. 지금 세입자가 있다 보니까 매도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네. 일단 파시려고 맘먹으신 건 잘하신 거고요. 네. 왜냐면 이 2009년에 입주해서 지금 이제 거의 2018년도니까 9년, 이제 좀 있으면 10년이잖아요. 네, 네. 그럼 입주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 가격 변동률을 한번 보면 그렇게 높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여기가 어떤 뭐 투자 이슈가 있는 지역이라기보다는 전형적인 실거주 시장이에요. 그죠?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실거주 시장이니까 임대는 잘 나가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매매는 되게 더딘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러면서 그리고 또 임대는 잘 나간다라는 건 뭐냐면 물론 매매가 없기 때문에 임대는 잘 나가는 거겠지만은 실제로 그러면 매매 수요가 없다라는 결론은 매매 수요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자, 매매 수요가 없는 거를 내가 임차인을 둔 상태에서 처분하려면 더 안 팔려요. 힘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임대 만기 있잖아요. 네. 이거는 뭐 2, 3년 더 보유한다라고 해서 특별하게 이게 더 큰 차익을 주거나 그럴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니까 네. 임대 만기 때는 무조건 파셔야 돼요. 지금 여기 보면은 주안 2동하고 4동이 네. 지금 그 개발로 이주 시작이 되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이 영향은 좀 긍정적이지 않나요? 자,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주를 하더라도요. 네. 이 지역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천에서 만약에 내가 집을 사서 이주할 거야 그러면 인천에 계신 분들도 투자성이 있는 지역으로 가고자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역세권 쪽 주변의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역세권 주변 쪽에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 아니면 새 아파트를 찾는다면 우리 청라나 뭐 송도처럼 이렇게 이슈화가 되고 있는 지역으로 가려고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단순히 그냥 내가 이거 재건축되니까 이주하는데 옆에 있다고 이거 살 거야 이렇지는 않아요. 인천 지역은.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주 수요가 여기 매매 수로 전환이 됐다면 벌써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값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가 그런 지역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물론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처분을 할 수 있다라면 정말 좋겠지만 네. 시장의 특성상 분명히 이게 임차인이 있을 때보다 없을 때, 즉 그러니까 임차인 임대가 만기가 되면 내 집 마련해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산다라는 거는 투자 가치로 산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는 투자 가치가 높지가 않으니까 당연히 투자자가 많은 게 아니고 실제 내 집 마련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그 비율로 따졌을 때는 어쨌거나 만기일 때 무조건 처분해야 된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런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만기 때 처분을 못하면 또 무조건 2년을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하다 보면 10년, 15년, 20년 가는 거예요. 네. 근데 만기 때가 돼버리면은 제가 다주택이어가지고 세금 문제가 또 생기는데. 만기 때가 되면 다주택이라고요? 아, 현재 다주택이기 때문에요. 네, 현재 다주택이잖아요. 네, 만기가 올 9월이거든요. 만기가 그러니까, 이미 다주택자시잖아요. 네, 네. 그럼 우리가 다주택자가 중과가 문제가 되는 건 어디예요? 조정 대상 구역 이상 지역이잖아요. 네. 여긴 조정 대상 구역 아니니까 아, 근데 중과 기본 해당 세율이- 어차피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 2주택도 해당 안 되고 양도세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중과는 안 돼요. 그냥 일반 과세예요. 아,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때 그냥 처분하시면 돼요. 아, 인천이기 때문에 일반 과세인가요? 네네네. 조정 대상 구역에 해당 안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중과는 조정 대상 구역 이상 지역부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네. 한 가지 있잖아요. 네네. 저기 그 군포시 3번 3번에 네, 매화주공 저기 향후 전망 좀 어떤가요? 매화주공이요? 네, 네. 3번 매화주공? 네, 네. 그건 또 언제 제가- 구입하신 거예요? 제가 작년 8월인데요. GTX 보고 중장기로 생각하고 제가 구입을 했거든요. GTX 보고 작년에 사셨고, 네, 네. 아, 이게 그 전세도 놓고 투자하신 거, 갭 투자식으로? 네, 네. 금정역의 GTX 때문에? 그렇죠. 아, 조금 새 아파트 사시지 그랬어요, 이쪽에. 아, 그쪽에 새 아파트 자체가 저기 그 레미안 말고는 없더라고요. 그게 조금 낯섰을 것 같은데, 왜냐면
거리상으로 금정역에서 매화주공을 도보로 이용하기에는 좀 멀 거고, 맞아요. 예, 이 3번, 이 삼성 이거는 좀 가깝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거는요, GTX-A가 C노선이잖아요. 네. C노선은 아직 지금 예비 타당성이에요. 네네. 그래서 단기간으로 이게 결정되질 건 아니고, 네. 어쨌거나 이거 무조건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 시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요. 새거, 또 오래된 거 같이 움직이는데, 아무래도 새거의 가격 상승률이 훨씬 더 높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시기 때 한번 갈아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인천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과세라는 점 좀 모르셨던 정보를 또 얻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자, 만기가 되는 시점에 고민하지 마시고 꼭 매도하시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인천 처분 잘하시고 또 3번도 안정적인 좀 투자처 변경하시는 거를 조언 드렸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언제든지 무료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38번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시거나 또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해 주시면 대표님의 친절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시청자분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저기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3단지를 보고 있어요. 네. 아니, 저 이미 구매를 했는데, 네. 예, 거기 앞으로 향후 전망이 어떤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명 하안동에 위치한 하안주공 3단지를 아마 이 재건축까지 좀 바라보시면서 이미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잘한 선택인지 앞으로 향후 전망 좀 살펴보도록 하죠.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하안주공을 구입을 하신 거예요? 예, 작년에요. 작년에요? 예, 3단지를 예. 뭐 때문에 구입하신 거예요? 예, 그냥 투자 목적으로 구입을 했어요. 아, 투자 목적으로 전세 끼고 예, 아니요. 월세 놓고. 월세 받으려고요. 예, 예. 월세 받으려고 월세 목적은 조금 안 맞는데. 그리고 이제 재건축을 또 음. 기대하는 마음에서 또 한번 네.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대신에. 예. 어차피 내 목적이 지금 미래에 나 이거 재건축하면 새 아파트로 바꿀래 이 생각하고 구입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뭐 단기간에 뭐 중단기 뭐 5년, 7, 8년 이때 승부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 어차피 구입하신 거니까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왜냐하면 광명 시장의 특성이 예. 지금 광명의 재건축은 철산이에요. 네네. 1번이. 네. 그리고 재개발은 광명 뉴타운이에요. 예. 그리고 또 신규 아파트 조성하는 곳은 이 아래쪽에 하안동에서 아래쪽 내려가면 그 광명 역세권 있잖아요. 예. 거기 택지지구예요. 광명 역세권. 아, 이렇게 해서 광명이 지금 세계의 큰 지금 주거 시장 변화를 앞두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네. 사실은 하안주공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한 3, 4년 있으면 재건축년에 해당되잖아요. 네네. 여기까지 아직 광명시에서 신경 쓰기 여력은 아직은 없어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시에서도 이렇게 주거 시장을 이렇게 시기별로 이렇게 나눠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시에서 지원을 할까를. 네네. 그래서 한 2, 3년 전에 이 철산주공 재건축 막 진행된다 하면서 하안 쪽에서도 우리도 재건축에 대한 기본안 마련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쪽의 속도를 조금 조절하기 위해서 여기에 아마 무슨 각 단지별로 지원금을 조금 줬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재건축 시기를 조금 늦추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대신에 조건을 줬겠죠. 우리가 시에서 미리 지원금 조금 줄 테니까 노후된 거 조금 시설 개량 좀 하시고 한 재건축은 몇 년 뒤에나 하세요. 응? 철산 재건축이 조금 안정화되면 이렇게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얘들은 하안주공은 기본으로 앞으로 5년 뒤 정도나 실질적인 재건축 진행이 가능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10년 이상 길게 보세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예. 그렇게 봤을 때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하안주공이 재건축 이야기가 나올 때쯤 되면 여기 보면은 구로의 그 구로 차량기지 있잖아요. 네네. 그 구로 차량기지가 광명의 노은사동으로 이전할 거예요. 아, 광명 노은사동으로 이전하면서 이 철산역 거쳐갖고 이 하안동이 이 지하철이 없잖아요. 예. 이 하안동 그 하안주공 3단지 앞에 우체국 사거리거든요. 예. 이 철산역에 하나, 우체국 사거리에 하나, 밑에 소화동에 하나, 저 노은사동 쪽에 하나 해갖고 지하철역이 4개가 들어서게 돼요. 광명에. 예. 그러니까 이것도 앞으로도 10년 이상의 장기가 지난 다음에 이루어질 일인데 여기 재건축 시기랑 얼추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갖고 가시면 나쁘지 않다.
네. 네, 이렇게 제가 결론 내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전에는 이거 팔까 말까 고민도 하지 마세요, 그냥. 그냥 쭉 놔두는 게 낫겠죠? 네, 쭉 매도하지 가져가세요, 말고요. 그냥. 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꼭 장기 보유 의견 드렸으니까요. 이 좋은 투자 판단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해결하고 싶은 고민 좀 있다 하신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38번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시거나 또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의 고민 내용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도움 드릴 겁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시청자분들의 고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뒷번호 4513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금이 1억 정도 있어서 투자처를 알아보는 중에 지인과 용산에 있는 오피스텔 분양하고 있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오피스텔은 가격이 잘 오르지 않는다고 하는데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오피스텔 명을 좀 알려주시진 않았지만 용산 지역의 오피스텔, 신축 오피스텔인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부동산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우리가 이걸 대상으로 삼았다, 투자의 대상으로 삼았을 때는요, 가장 중요한 건 그 대상의 성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부동산 상품의 성격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강한 성격이 개별성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즉 상품의 유형과 상품의 입지에 따라서 판단의 기준이 다르고 그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피스텔은 가격이 안 오른다. 기본적인 틀로 놓고 보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 그러면 우리가 수익형이기 때문에 수익형은 차익을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매달 나한테 일정한 수익을 주는 걸로 기반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피스텔 가격이 안 오른다 그 이야기가 일반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한 번 더 들어가면 오피스텔 또 같은 오피스텔이어도 단위가 그러니까 규모가 작을수록 수익형 쪽에 가깝고 규모가 커질수록 주거용 쪽에 가깝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높고 이렇다 보니까 차익형의 성격도 띠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유형의 오피스텔을 내가 볼 것이고 또 그 지역의 입지가 또 어떻게 되냐. 입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소형 오피스텔이어서 전형적인 수익형이긴 하지만 내 오피스텔을 둘러싼 대부분의 지역이 만약에 바뀐다라면 어떻게 개발이 된다거나 업무 지역으로 바뀐다면 수익형이지만 가격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적이 또 수익형이 아닌 주거용으로서 예를 들어서 방 2개, 거실도 있고 아니면 방 3개짜리다, 아파트 형식을 띄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개발 호재를 일반 주택이랑 똑같이 적용을 받아서 가격 상승률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도심 지역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 도심권의 최초의 오피스텔을 지을 때 같은 건설사들끼리도 여기에 무슨 주거용 오피스텔이 맞습니까?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분양 이후에 5년, 10년이 지나니까 분양가의 2배, 3배예요 지금 가격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것에서 하나의 이론을 가지고 결정을 지을 것이 아니고 그 물건의 특성, 구조나 특성, 특히 입지까지 모든 것, 또 주변 호재까지 다 살펴보고 판단을 하셔야 정확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용산이잖아요. 용산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곳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그 용산 지역에 관심 갖고 있는 오피스텔의 주변적인 개발이다. 특히 업무 지역으로 개발될 확률이 높고 지역 전체적으로 큰 개발 호재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차익 실현도 한다라는 것이죠. 수익 플러스 차익을 이룰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추고 있는 지역과 상품을 선택한다라면 오피스텔도 반드시 꼭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차익 실현이 안 된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피스텔은 그 오피스텔 특성마다 좀 개별성이 강한 부동산이라는 말씀과 함께 수익형뿐만 아니라 차익형으로 접근해 볼 만한 물건도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상담 원하신다면 이 오피스텔이 어떤 곳인지 저희 전화 상담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상담 이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 열려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38번 연락 주시거나 또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셔도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 해결해 드릴 거고요. 이번에 문자로 온 내용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2439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강서구 등촌동에 3룸 다세대가 3억 중반에 나와 있는 그런 매물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투자 목적인데요.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3억대에 3룸 투자해도 괜찮을지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실거주라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실거주라면 지금 요즘 다세대 주택에도 방 3개짜리면은 보통 3억이 다 넘어가니까 상관이 없겠는데 지금 분명히 투자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등촌동의 입지가 목동에서부터 이제 기업 도시로 개발되고 있는 마곡지구까지 그 사이에 있는 게 등촌동이거든요. 그래서 마곡지구 쪽에 가까운 쪽에 보면은 한 거의 20년 넘은 그 아파트 단지들이 있어요. 소형 아파트로 이루어진 단지들이. 그런 건 한 3억 정도 하거든요. 오히려 투자 목적으로 보면 그게 맞고, 만약에 3억 중반에서 이게 목동 쪽에 붙어 있는 등촌동이다. 붙어 있는 등촌동이어서 3억 중반의 쓰리룸을 내가 보겠다, 다세대를 그렇다면 차라리 목동 쪽을 한번 보시는 것도 낫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등촌동과 목동이 붙어 있는 경계선이 있거든요. 그 지역 같은 경우는 등촌동보다 목동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요. 특히나 목동 같은 경우도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가 강남 지역 아파트 못지않게 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그 비싼 아파트를 제외한 또 소규모 아파트라든가 새로 짓고 있는 신축의 그 주상복합이라든가 아니면 소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의외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신시가지 아파트 대비해서. 그래서 거기에도 수요자들이 상당히 집중을 하고 가격이 꾸준하게 올라가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목동 쪽에 붙어 있는 등촌동 쪽이면은 그 가격에 쓰리룸을 구입할 바에는 차라리 금액을 조금 더 주더라도 목동 쪽을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것이 낫고, 만약에 마곡지구 쪽에 붙어 있는 곳이라면은 투자 가치로 보는 거니까 그런 그 쓰리룸보다는 차라리 소형 아파트, 좀 오래됐어도 소형 아파트를 차라리 투자 목적으로 사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양쪽 지역을 조금 갈라서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목적이라면 우선 목동 지역을 조금 더 살펴봐라. 그리고 만약에 그 지역을 살펴보실 거면 좀 나이가 있는 아파트더라도, 연식이 있더라도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고 또 고민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전화 연결 통해서 상담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함께 살펴볼까요? 저희는 노원구 공릉 2동에 네. 비선 22평짜리 아파트를 네. 매도를 하고요. 네. 광진구 구이동 현대프라임 30평대로 투자 목적으로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거주는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주는 다른 아파트에 따로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노원구 이 공릉동에 위치한 22평형 아파트를 좀 매도를 하고, 그리고 네. 광진구 구이동 현대 프라임 아파트로 좀 다시 투자처를 옮겨보는 게 어떨까 고민을 하고 계세요. 자, 공릉동에는 어떤 아파트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기 월세로 지금 나오고 있는 아파트예요. 네, 혹시 아파트 명을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비선 아파트요. 네, 비산 아파트. 자, 노원 공릉동의 비산 아파트를 좀 매도하고 광진구 구이동 현대 프라임 아파트로 좀 이동해도 괜찮을지 향후 전망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차피 거주하는 아파트는 따로 계시고 지금 투자 네, 목적으로 예. 가지고 계셨던 아파트네요. 네, 예. 네, 일단 비선 아파트 처분하고 내려가시는 건 찬성합니다. 예, 그래요. 예, 비선 아파트 네, 이거 뭐 예. 이게 역세권도 아니잖아요, 지금. 역세권은 아니지만 이제 계속 이제 장기적으로 한 10년 이상은 월세를 받고 있었던 아파트고요. 예. 그리고 이 현대프라임 같은 경우는 거기가 이제 강을 건너면은 네. 잠실 쪽이고 네. 거기 또 조망이 괜찮아서 네, 네. 계속 한 2년 정도는 지켜보고 있었는데 네, 네. 계속 뭐 6개월 이런 식으로 계속 1억 뭐 이상씩이 계속 오르니까 네,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 그래서- 많이 올라 있어도 네, 자, 우리가 볼게요, 갈아타는 게 맞는지. 네. 네. 공릉동에 갖고 있던 아파트보다 네, 구이동에 갖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훨씬 높잖아요. 그렇죠. 그게 갈아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근데 이미 다른 분은- 2년 전부터 네, 2년 전부터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6개월 단위로 봤어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때 공릉동 아파트는 요렇게 가는데 얘는 쭉쭉쭉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갈아타야죠, 이제라도. 근데 다른 그리고 또 분은 근데 현대 갈아타야- 프라임을 선택을 하셨는데 네, 물론 잘 아시는 것처럼 한강 조망권도 나오고 길 건너면 강남권이고 그런데 예, 이걸 지금 투자 목적이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아마 이 구이동 쪽에 있는 이런 그 강변 지역의 아파트를 봤을 때 아마 가격이 그래도 좀 저렴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셨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눈여겨봤던 거는 한 2년 전에는 이렇게 가격이 높지는 네. 않은 한 5억대 초반 요 정도밖에 안 네,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제 오른 시기에 가격을 논할 이유는 없고요. 네. 사실 여기서도 이 현대 프라임은 네. 투자성이 높다라기보다는 투자 플러스, 그러니까 실거주 플러스 투자예요. 예. 실거주의 비중이 높은, 즉 우리가 왜 이렇잖아요. 조건은 좋은데 우리가 왜 가성비라는 얘기 많이 하죠. 예.
여기도 이제 한강 조망권을 갖춘 아파트 단지치고는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아파트였거든요. 예. 근데 왜 투자성은 조금 약하고 실거주에 가까워요 말씀드린 거냐면 우리가 아파트라는 게 투자성을 제대로 된 투자성을 갖추려면 무엇인가 행위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야 돼 자기 스스로가. 네. 그래서 뭐 재건축이라든가. 이쪽에 쭉 보시게 되면 광장극동이라든가 동서울터미널 앞에 있는 한양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제 재건축을 진행을 해도 가능한 아파트다 보니까 이 현대프라임 오르는 것보다도 또 더 올라갔어요 가격이. 그죠? 그러니까 투자를 우리가 투자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항상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형태를 잘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실제로 나는 투자니까 즉 수익이 투자로 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수익률이 높은 거를 찾아가겠다는 거잖아요. 예. 수익률이 높으려면 지금처럼 최근 2년, 2, 3년처럼 전체적인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때는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좀 시장이 이렇게 보합으로 유지되거나 시장이 한번 재편되는 시기는 반드시 오거든요. 그 시기 때는 내 스스로가 어떤 그 호재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파트에서 스스로 갖고 있는 호재는 뭐겠어요? 결국은 내가 개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광장극동이나 한양을 선택하시는 것이 오히려 여기서 훨씬 나으신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여기가 실거주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얘네들보다 낮았던 또 하나의 큰 이유는 얘 아파트 주변에서는 학교 다니기가 조금 힘들어요. 아, 제가 그거는 또. 예, 고려를 초중고가 안 여기 했네요. 붙어 있지 않아서 전부 다 광장극동 쪽 아니면 한양 쪽이란 말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물건을 선택을 할 때는 싸다라고 볼 것이 아니고 현황까지 꼭 꼼꼼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예, 요거만 보지 네, 마시고 많은 제가 도움이 말씀드린 것까지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시면서 자금 계획 한번 맞춰보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네, 이동하시는 데는 찬성을 의견 드렸지만 지금 보신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학군 쪽에 신경을 써서 골라보시면 좋겠다라는 조언까지 드렸으니까 또 발품 팔아보시고 언제든지 궁금한 내용 생기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드리고 있고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38번 무료로 이용하시거나 또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시면 친절하게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 문자 상담 하나 더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1602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영등포 8가의 당산 푸르지오 아파트 47평형을 2006년부터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도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향후 전망도 좀 궁금합니다라는 문자를 주셨어요. 이번엔 영등포 8가 당산 푸르지오 아파트 좀 큰 평수로 좀 가볼게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영등포 8가인데 제가 지도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이 47평이라고 그러셨죠? 저기네요. 이 여기인데 47평. 너무 크네요. 지역의 특성에 비해서 이 지역이 물론 당산역이 이제 9호선 들어선 이후부터 이 지역이 주거 시장으로서 많이 변모한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이 여기가 이제 공장지대가 많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이 낡은 시설들이 아파트 단지로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2호선, 9호선이 환승되다 보니까 가격 상승이 상당히 꾸준했고 지금도 꾸준하게 많이 이뤄졌고 지금도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특성은 뭐 여의도권이나 도심권 접근, 이제 최근에는 이제 마곡지구 접근성도 좋아지죠. 영등포 자체 내 업무타운 이렇게 좀 업무타운과 가깝다 보니까 주수요층이 좀 젊은 층들이 조금 많아요. 젊은 층들이 많다라는 것은 대형 평수보다는 중소형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아파트 단지들의 특성을 비교해 볼 때 중대형 쪽보다는 47평이면 중대형이잖아요. 중대형 쪽보다는 중소형 쪽의 가격 상승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거라면 저는 갈아탔으면 좋겠네요. 갈아타서 만약에 이쪽 권역에서 갈아탈 것이라면은 조금 더 작은 평수 20평대로 갈아타시는 게 좋고 아니면 지역에 뭐 재건축되는 이런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처분 자금이 조금 여유가 있다라면 아예 아파트를 계속해서 보유하실 거라면 차라리 그냥 길 건너 요 길 건너서 이걸 처분한 자금으로 목동 쪽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렇습니다. 부동산을 내가 보유한 것을 처분해야 돼 말아야 될 걸 고민을 하실 때는요. 첫째는 딱 이렇습니다. 면적, 특히 면적을 갖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면적을 놓고 고민할 때는 그 지역의 수요층을 판단하시면 돼요. 이 지역의 수요층이 어떤 게 더 많은가. 내가 좋아한다라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지역의 수요층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가장 중요시하는 거고, 앞으로 변화하는 수요층이 어떤 수요층이 변화할 것도 중요한 겁니다. 여기는 자, 중대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신 분들은요. 이쪽 지역을 오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신도림 쪽 아니면 가격 대비 효율성을 노리기 위해서는 신도림 쪽으로 들어가시거나, 조금 더 내가 투자 가치까지 보시겠다 그러면 목동 쪽을 들어가시거나 그러거든요. 이쪽 권역에서는요. 그래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수요층이 다르기 때문에 수요층이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부동산은 아무리 좋은 부동산도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꼼꼼하게 판단해 보신다면 현명한 결정하실 수 있을 거다 말씀드리겠습니다.